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용인 반도체 단지의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 설치를 두고 지역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반발이 거셌던 안성 지역에선 송전선 노선 변경과 보상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주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월 말 안성시의 본회의장,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향하는 초과압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시의원들의 삭발식이 이어졌습니다. 안성 동부권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계획이 알려지자 전력 공급의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현재 안성에 설치된 송전탑은 약 380기. 여기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245kV 초과압 송전선로가 최대 74km 구간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안성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산업을 위한 전력망 구축 과정에서 지역의 환경 건강, 재산권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전력 공급 방식을 재설계해달라며 나섰습니다. 상생이란 이런 일방적인 부담 전가가 아니라 환경, 건강, 재산권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보완 대책과 함께 제시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책위는 송전선로 노선 조정과 지중화 확대를 통해 지역의 물리적 부담을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대책과 함께 안성 구간에 대한 별도의 보상 지원 패키지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영향을 받는 안성시에 대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매출하고 전력 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렇게 연동하고 기금의 일정 비율을 안성시 전용목으로 협약에 명시를 해달라는 거죠. 안성 시민들은 개발을 멈추라는 요구가 아니라 국가 전력 정책의 기준과 방향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산업 성장과 지역 공존을 동시에 풀어야 하는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공급 문제를 두고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 이전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용인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단지 탈취 시도라며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일대입니다.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126만 평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30일 기준 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은 70.6%. 2027년 3월이면 총 4기 생산 라인 가운데 첫 번째 팹의 절반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반도체 국가산단 역시 지난 22일부터 토지 보상 협의가 시작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용인 반도체 산단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26일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전력 공급 문제 등을 이유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용인시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미 국가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산업단지를 이제 와서 이전 대상으로 거론하는 건 사실상 산단 탈취 시도라며 향후 국가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반도체 생태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다른 곳에 반도체 산단을 다시 조성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겠다는 심보가 아니라면 이 같은 터무니없는 발상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용인시는 또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전력과 교통 등 각종 인프라가 함께 구축돼야 하는데 이 여건을 새로 마련하는 것 역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비롯한 환경, 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전력, 용수 등 핵심 기반 시설 구축 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하는 등의 문제를 수반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중앙정부를 향해 선거를 의식한 정치용 발언인지 여론을 떠보기 위한 것인지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 이전 논란을 두고 용인시가 산단 탈취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번 논란이 향후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주택지구 계획이 구체화됐습니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7곳에 모두 13만 가구가 넘는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입니다. 정부는 교통 접근성과 녹지, 자족 기능까지 갖춘 주거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의왕, 군포, 안산과 화성, 봉담, 과천, 가련, 시흥, 정왕, 인천, 구월 등 5곳의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오산, 세교 3과 구리토평 2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공급 물량은 모두 13만 3천 가구.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이 4만 가구, 공공분양주택이 3만 4천 가구에 달합니다.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인 의왕, 군포, 안산지구에 가장 많은 4만 1천여 가구가 공급되고 지구 지정된 오산, 세교 3과 구리토평 2에는 5만 5천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공공주택지구들은 GTX C노선과 수인 분당선 등 광역철도망과 인접해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좋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또 여의도 공원의 21배 규모에 달하는 공원과 녹지, 주거와 일자리를 함께 담는 자족용지도 조성됩니다. 정부는 이번 공급이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 예정 시점은 2029년으로 당초 발표보다 3년 늦어져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제2차 경기도 철도망 구축 계획에 용인을 지나는 동백 신봉선이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여기에 이 노선과 Y자 형태로 연결되는 동천 언남선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막대한 재원 마련과 경제성 확보 문제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보도에 김재영 기자입니다.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서 출발해 성봉역과 구성역, 동백역까지 총 14.7km를 잇는 동백 신봉선. 이번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 노선이 신설되면 신분당선과 GTX-A 등 인근 광역철도와 연계돼 용인 지역 교통망이 한층 촘촘해질 걸로 기대됩니다. 기존의 신분당선 성봉역과 연결이 되겠죠. 그다음 수인분당선과 GTX-A 노선이 다니는 구성역과 연결이 됩니다. 구성역과 연결이 되면 또 기흥역에서 분당선 연장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동탄과 오산까지 갈 수 있게 되고요. 이런 가운데 용인시가 동백 신봉선과 연계한 새로운 철도 노선을 추진합니다. 신봉에서 성복과 구성, 언남, 동백으로 이어지는 기존 동백 신봉선에 Y자 형태로 동천, 언남선을 추가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노선은 수지 동천을 출발해 죽전과 마북을 거쳐 언남으로 이어집니다. 총 연장 6.87km로 사업비는 7,970억 원이 소요될 걸로 추정됩니다. 용인시는 이 노선이 추진될 경우 동백 신봉선 노선의 사업성도 한층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동백 신봉간을 연계한 노선이기 때문에 그 동백 신봉간 그 노선을 공용하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절감돼가지고 음악비 시가가 높아져가지고 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재원 마련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두 노선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총 사업비가 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백 신봉선이 예타를 통과하기가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비용 대 편익이 좀 낮은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어제 발표난 동천하고 우리 동백 신봉선하고 연계된 방안을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검토해서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는 거를 검증을 받아야 되고 실제로 동백 신봉선과 연계할 경우 동천 언남선의 비용 대비 편익값은 1.23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성 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루 평균 이용객은 용인 경전철 수준인 3만 1,400여 명이 될 걸로 예측됐습니다. 용인시는 내년에 추가 용역을 통해 두 노선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광명시가 시 전역을 역세권화하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민간 자본 방식으로 철도를 놓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신천 한신림선의 조기 구축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명시가 신천 한신림선 철도 구축을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고 조속한 실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국비를 투입하는 재정 사업이든 민간 자본을 활용한 방식이든 가리지 않고 사업 추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입니다. 신천 한신림선은 시흥 신천역에서 출발해 광명 시흥 3기 신도시와 하안동을 거쳐 서울 신림선으로 이어지는 광역철도 노선입니다. 광명시는 이 노선이 구축되면 현재 철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하안동과 동북권 일대가 수도권 주요 거점과 직접 연결돼 생활권과 경제권이 크게 확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산안부 지역의 광역철도로서 신천 한신림선이 우리 광명 시민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그리고 특히 하안동 지역의 교통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신안산선과 월곡판교선, GTX 노선 등 기존 계획 노선과의 연계로 광명 전 지역을 역세권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광명시는 신천 한신림선이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안성시 의회가 논란을 빚고 있는 2026년도 본 예산안을 표결 끝에 의결했습니다. 준 예산 체제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여야 간 갈등의 골은 여전합니다. 보도에 주하영 기자입니다. 안성시의회가 2026년도 수정 예산안을 표결 끝에 의결했습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수정안입니다. 애초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1조 2,840억 원. 이번 수정안에는 일반 회계 세출 140여억 원과 특별 회계 세출 45억 원 등 모두 180여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바우덕이 지적 재산권 갱신을 위한 상표 관리와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 기본사회 지방정부 협의회 분담금 등 총 299개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수정 예산안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토론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입니다. 예산의 삭감에 대한 동료 의원으로서 일말의 의견도 묵살하고 특별위원회의 절차와 권위를 심하게 훼손하신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규탄합니다. 민주당 최승영 의원도 SNS를 통해 단 한 차례의 개수 조정도 없이 수정 예산안이 상정됐다며 소수당의 권리와 시민의 목소리가 배제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결정이 일방적인 강행이 아니라 필요한 예산 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안성 시민에 대해서 여론전도 많이 하실 것 같고, 근데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40일을 고민을 했거든요. 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저희가 어떤 무슨 발목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개수 조정 없이 본회의의 표결로 예산을 처리한 이례적인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면서 안성시의회 내 여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지난 2025년에 과천은 굵직한 개발 사업 속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하나둘씩 채워나간 한 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지식정보타운의 단설중학교 부지가 확정되고 3기 신도시 과천지구에 종합병원을 유치한 건 가장 큰 성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신계훈 시장은 과천의 모든 성과는 시민과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신계훈 시장을 이창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25년에 끝 무렵 취재진을 만난 신계영 시장은 올해를 미래 성장을 위해 많은 것들을 이뤄낸 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5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뽑혔고 12월에는 지방재정평가에서 대통령상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았던 그런 2025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의 공무원들이 정말로 적극 행정을 해서 그 시민 만족도라든가 또 우리 도시의 미래 성장에 있어서 아주 좋았던 그런 한 해였다고 평가가 되고요. 과천에서는 올해 여러 수건 사업들이 한꺼번에 풀리기도 했습니다. 신 시장은 그중에서도 3기 신도시 과천지구에 종합병원을 유치한 것과 지식정보타운의 단설중학교 부지를 확정한 점을 최고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과천시는 지난 8월 3기 신도시 과천지구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아주대병원 유치를 확정했습니다. 두 번째 공모에서 아주대병원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2032년 개원을 목표로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의미 있었던 것은 저희 과천에 부족한 것이 채워진 거죠. 종합병원이 없었습니다.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아주대학교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금 선정을 해서 의료시설뿐만이 아니라 첨단 산업, 주거, 녹지 연계된 그런 복합단지 지금 조성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지식정보타운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단설중학교 설립도 올해에 성사됐습니다. 지난 5월 지식정보타운의 근린공원 3부지를 단설중학교 부지로 확정하며 결실을 맺었고 교육청은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광역급행철도인 GTX-C와 위례 과천선 철도입니다. GTX-C 노선은 공사비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고 위례 과천선은 노선조차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계영 시장은 정부가 정책 방향을 조속히 결정해 철도 건설 공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로, 철도의 교통 문제입니다. 근데 그 GTX-C라든가 과천 위례선이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빨리 국가의 이런 정책이 빨리 방향이 지어져서 하루빨리 착공이 되는 그런 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천 시민이 바라던 수건 사업을 2025년에 풀어낸 과천시. 부족한 생활 편익 시설을 하나둘씩 갖춰간 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2026년 병오년, 휴일은 얼마나 될까요? 새해에는 주말을 포함해 사흘 이상 쉴 수 있는 연휴가 8차례라고 합니다. 설날에는 연차만 잘 활용하면 9일까지 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헌절 등 휴일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김효순 기자가 새해 쉬는 날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휴일 수는 주 5일제 근무자 기준으로 올해보다 하루 줄어든 118일입니다. 공휴일 자체는 올해보다 이틀 늘었지만 현충일과 광복절 등 4개의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실제 쉬는 날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이릅니다. 사흘 이상 쉴 수 있는 연휴가 8차례 골고루 배치돼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2월 설 연휴입니다.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의 연휴 뒤에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연차를 쓰면 앞뒤 주말을 합쳐 9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모두 4차례입니다. 3.1절과 부처님 오신 날, 광복절과 개천절까지 총 4번의 휴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그다음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가을의 문턱인 10월에도 황금 연휴의 기회가 있습니다. 개천절 대체 공휴일인 5일부터 한글날인 9일까지 그 사이 사흘 연차를 사용하면 설 연휴와 마찬가지로 최대 9일 동안 휴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휴일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18년 만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복원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고 최근 제안된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이 법정 공휴일로 확장될 경우 실제 휴일 수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현충일과 신정은 주말과 겹치더라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고 4월과 7월, 11월은 공휴일이 전혀 없는 이른바 휴일 가뭄달이어서 직장인들의 체계적인 연차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런 연휴 정보를 바탕으로 2026년 관광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효식입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편리함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면에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인도를 점령하다 보니 안전사고 우려도 나오는데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산 시내 한복판입니다. 인도 위에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인 이른바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어지럽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의 상황도 마찬가지. 줄지어 주차된 킥보드와 자전거들 때문에 자전거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시민들은 안전사고를 우려합니다. 미관상 안 좋아 보이기는 하죠. 애기들 가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하죠. 전철역 인근 사정은 훨씬 심각합니다. 킥보드들이 마구잡이로 서 있어 인도가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보행자가 주차된 차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오산대역으로 향하는 인도입니다. 어림잡아 20대가 넘는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들이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데요. 유모차를 끄는 부모나 어르신들은 이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들을 피해 이렇게 차도로 내려가 크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불편해요. 그래서 피해서 가야 돼. 저쪽으로 가든 이쪽 끝으로. 자주 이래요? 거의 매일 그래요. 여기 너무 많이 쌓여요.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전용 주차구역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도와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가 많아지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대책이 없다는 것.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할 오산시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과 단속의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현재 상황을 바로잡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만을 위한 예산을 수립을 했다던가 아니면 철거를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오산 지역 공유 이동 수단은 2020년대 초 처음 운영이 시작된 이후 올해만 3,400여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리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돼야 했을 시점이지만 오산시는 수년째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반면 수원시와 화성시 등 일부 지자체는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는 등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BTV 주간 종합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